여러분, 밤에 곤히 주무시다가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진 적 있으시죠? 어떤 분은 새벽 1시쯤 깨고 어떤 분은 늘 2시,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처음엔 아주 살짝 깬 것뿐이라 다시 눈만 감으면 금방 잠들 줄 아십니다. 그런데 한참을 뒤척이고 왼쪽으로 돌아 눕고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도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집니다. 오래 누워 있을수록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지고 초조할수록 머릿속은 점점 더 환하게 깨어납니다. 몸을 쉬게 하고 다음날 아침을 가볍게 맞이해야 할 밤이 어느새 잠과 버리는 조용한 씨름으로 변해버립니다. 오늘 제가 정말 조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밤에 깨서 무심코 이것 하시면 다시 잠들기가 2배 가까이 어려워집니다.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수면 관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60이 넘은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거의 10명 중 7명 가까이가 한밤중에 한 번 이상 깬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만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문제는 깨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깬 다음에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잠을 저 멀리 쫓아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밤에 깬 뒤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지만 사실은 잠을 망치는 4가지 행동입니다. 또 하나는 다시 부드럽게 잠들 수 있도록 몸을 가라앉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몸이 밤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잠깐만 같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한밤중에 깨도 덜 당황하게 됩니다. 저녁이 되어 우리가 졸음을 느끼기 시작할 때 몸 안쪽의 체온은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변합니다. 보통 밤 10시 반쯤이면 몸 중심 체온이 가장 높이 올라갔다가 그 뒤로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체온이 내려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뇌에게 보내는 부드러운 신호와 같습니다. 이제 쉴 시간이 되었다. 이제 속도를 늦출 시간이 되었다. 이제 잠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때 우리 뇌는 잠을 돕는 물질을 내보냅니다. 흔히 멜라토닌이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이 멜라토닌을 잠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열쇠가 있다고 해서 바로 잠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더 쉽게 풀어지도록, 눈꺼풀이 더 무거워지도록, 마음이 덜 또렷해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밤새 한 가지 상태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몸 안쪽 체온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씩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체온이 살짝 다시 올라올 때 잠은 얕은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얕은 잠의 시간이 바로 많은 분들이 쉽게 깨는 시간입니다. 대개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깊은 잠이 길고 단단했기 때문에 이런 작은 흔들림에도 잘 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0을 넘고 60을 넘고 70을 넘으면 깊은 잠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체온의 작은 변화, 방 안의 작은 빛, 문 밖의 작은 소리, 살짝 마른 목, 조금 차오른 방광 같은 것에도 우리는 쉽게 잠에서 빠져나옵니다. 이걸 이해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밤에 깬다고 해서 반드시 큰 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밤의 변화에 더 예민해진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밤에 깬 뒤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를 보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아주 사소하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시간 한번 슬쩍 보는 게 뭐 대수냐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소해 보이는 한 번의 눈길이 머릿속을 잔뜩 긴장시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습관처럼 여러분이 시계를 흘끗 봅니다. 시계에 새벽 2시 15분 혹은 3시 10분 전이 떠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됩니다. 지금 다시 못 자면 내일 분명히 피곤할 텐데, 아침에 장도 봐야 하고 밥도 해야 하고 손주도 데려다 줘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하는데, 혹은 누군가와 한 약속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그러고는 또 다른 생각이 이어집니다. 왜 매일 밤 이러지? 왜 하필 꼭 이 시간에 깨지? 내 몸 어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이렇게 잠을 못 자면 건강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 몇 개만으로도 몸은 벌써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고, 숨이 조금 더 얕아지고,
어깨와 목과 허리와 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뇌는 잠으로 돌아가는 대신 또렷하게 깨어나는 쪽으로 끌려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잠들려면 몸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심장 박동이 가라앉아야 하고, 숨이 느려져야 하고, 마음이 걱정에서 조금 떨어져야 합니다. 몸이 정말로 편안해지면 많은 분들의 심장 박동은 1분에 60번 안팎으로 혹은 그보다 조금 낮게 가라앉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 다르니 모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더 차분할수록, 더 느리게 숨 쉴수록, 덜 걱정할수록 우리 몸은 잠으로 돌아갈 길을 더 쉽게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계를 보고 걱정을 시작하면 심장 박동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고작 시간을 확인하는 작은 눈길 하나가 우리를 잠의 문 앞에서 끌어내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계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전자시계를 쓰신다면 불빛을 아주 어둡게 낮춰두세요. 가능하면 시계 화면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두셔서 한밤중에 눈을 떠도 숫자가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세요. 밤에 깼을 때는 지금 몇 시인지 서둘러 확인하지 마세요. 몸이 그 몽롱한 상태에 가능한 한 오래 머물도록 그냥 두세요. 때로는 숫자로 머리를 깨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훨씬 쉽게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77 되신 윤재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젊을 때 은행에서 오래 일하시고 은퇴하신 분입니다. 이 어르신은 밤마다 2시 무렵에 깨서 가장 먼저 머리막 시계를 보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오늘도 망쳤다는 생각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새벽까지 한숨도 못 주무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침대에서 보이지 않게 돌려놓고 깨도 숫자를 확인하지 않는 것을 2주 정도 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날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밤에 깬 뒤에 하지 말아야 할 2번째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휴대폰을 집어드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분이 머리맡에 휴대폰을 두고 주무십니다. 알람으로 쓰는 분도 계시고 자식이나 손주가 급하게 연락할까봐 곁에 두는 분도 계시고 그냥 손에 익어서 깨면 저절로 손이 가는 분도 계십니다. 처음엔 시간만 보려고니다. 그러다 문자가 왔나 한번 봅니다. 그러다 알림을 슬쩍 넘겨봅니다. 심심함을 달래려고 짧은 영상 하나를 틀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 이만큼만 해도 뇌는 다시 또렷하게 깨어납니다. 밤에 휴대폰이 위험한 데는 2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입니다. 화면이 켜져서 그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에게 이제 깨어 있을 시간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뇌는 이게 휴대폰 빛인지 햇빛인지 똑똑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냥 빛이 들어왔다는 신호만 받습니다. 그러면 몸은 다시 풀어지기가 어려워집니다. 세브란스 병원 수면 연구 자료를 보면 잠들기 전 밝은 화면에 노출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다시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다고 합니다. 빛 하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2번째 이유는 휴대폰 속 내용입니다. 문자 하나, 알림 하나, 짤막한 뉴스 한 줄, 짧은 영상 하나도 뇌에게는 처리할 일거리입니다. 뇌가 정보를 처리하기 시작하면 아까처럼 편안하게 쉬던 상태로 쉽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딱 1분만 보려 했는데 마음 쓰이는 소식 하나를 읽고 신경 쓰이는 글 하나를 보고 안 해둔 일이 떠오르고 갑자기 자식과 손주와 돈과 건강과 내일 일이 머릿속에 줄줄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심장은 또 빨리 뛰고 머리는 또 환해지고 잠은 또 저만치 멀어집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젊은 사람들에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또래 어르신들도 머리맡에 휴대폰을 두고 한밤중에 깨면 거의 반사적으로 화면을 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만약 자주 다시 잠들기 어려우시다면 휴대폰을 손이 닿기 조금 어려운 곳으로 옮겨보세요. 알람이 필요하면 소리만 적당히 맞춰두고 옆 탁자에 두세요. 베개 바로 옆에는 두지 마세요. 자식이나 손주의 급한 연락이 걱정되신다면 소리는 켜두되 화면이 바로 눈앞에 오지 않도록만 하세요.
밤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더 적은 자극, 더 적은 빛, 더 적은 걱정입니다. 그래야 머리가 가라앉고 잠이 돌아올 길이 열립니다.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데도 습관처럼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예순이 넘으면 밤에 화장실을 찾는 일이 잦아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소변이 마려우시면 참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억지로 참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고 잠을 깨웁니다. 다녀오면 아랫배가 편해져서 더 쉽게 다시 잠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진짜 마려운 것은 참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밤중에 깨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깬 김에 그냥 한번 다녀올까. 사실 별로 마렵지도 않은데 그래도 일어나서 다녀와야 마음이 놓일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일어나 화장실까지 걸어가고 다시 침대로 돌아옵니다. 듣기에는 아주 평범하시죠. 그런데 잠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짧은 과정이 몸을 완전히 깨워버립니다. 누워있을 때 우리 몸은 쉬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눕는 자세에서 앉는 자세로, 앉는 자세에서 서는 자세로, 그리고 몇 걸음을 걸어 화장실로 갑니다. 불을 켜고 문을 열고 손을 씻고 다시 돌아와 베개를 고치고 이불을 끌어올립니다. 이 모든 동작이 심장 박동을 올립니다. 그런데 다시 잠들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반대입니다. 심장 박동이 가라앉아야 하고 숨이 고르게 잦아들어야 하고 몸이 가능한 한 덜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한밤중에 깨시면 잠깐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정말로 마려우면 다녀오세요. 하지만 그냥 습관이고 그냥 느낌이고 다녀와야 마음이 놓일 것 같은 정도라면 몇 분만 더 가만히 누워서 숨을 천천히 쉬고 어깨와 손의 힘을 풀어보세요. 그러는 사이 잠이 돌아오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지는 마세요. 밤에 화장실 한번 다녀온다고 무조건 잠을 망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고 어떤 것이 몸이 쉬어야 할 때 괜히 몸을 깨우는 습관인지 우리가 가려낼 줄 알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밝은 불을 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밤중에 깨면 화장실에 가려고 물을 마시려고 혹은 부엌에서 뭔가 요기를 하려고 불을 납니다. 몇 분만 켜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한밤중의 빛, 특히 환한 빛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흐트러뜨립니다. 생체 리듬은 우리 몸 안에 조용히 들어있는 시계와 같습니다. 언제 깨어 있어야 할지, 언제 졸려야 할지, 언제 어떤 물질을 내보내야 할지, 언제 쉬어야 할지를 몸에게 알려줍니다. 빛은 몸에게 이제 일어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은 몸에게 이제 속도를 늦추고 쉴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천장에 전등을 환하게 켜면 몸은 날이 밝은 줄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자료를 보면 밤사이 밝은 빛에 노출되면 잠을 부르는 물질이 줄어들어 다시 잠들기가 훨씬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가 더 또렷해지고 눈이 더 말똥말똥해지고 심장도 더 쉽게 빨라집니다. 꼭 일어나셔야 한다면 작은 수면등 하나를 쓰세요. 은은하고 부드러운 불빛을 복도나 화장실에 두세요. 너무 밝은 불은 켜지 마세요. 걸어 다니기에 안전할 만큼의 빛이면 충분합니다. 한낮처럼 환하게 밝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밤에 목이 자주 마르신 분은 주무시기 전에 물 한 잔을 침대 가까이에 미리 떠두세요. 그러면 필요할 때 몇 모금만 넘기면 됩니다. 굳이 일어나서 부엌까지 갈 필요도, 문을 열 필요도, 환한 불을 켤 필요도 없습니다. 몸을 완전히 깨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만 바꿔도 우리 밤잠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돈도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는 시계도 안 보고, 휴대폰도 안 잡고, 밝은 불도 안 켜고, 꼭 필요할 때만 움직이는데도 도무지 다시 못 자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고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몸을 가라앉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도 늘 개운하지 않고 낮에 자꾸 졸리고 머리가 무겁고 또는 집안 식구가 여러분이 코를 아주 크게 곤다고 하거나 자다가 몇 초씩 숨이 멈췄다가 다시 몰아쉰다고 한다면 수면 무호흡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수면 무호흡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특히 우리 또래 어르신들에게 많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무호흡이 있는데도 본인은 모르고 지내는 분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을 잘 못 자나 보다, 나이가 들어서 피곤한가 보다, 밤에 깨는 거야 다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십니다. 삼성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코골이가 심하면서 낮에 지나치게 졸린 분의 상당수가 검사를 받아보면 무호흡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검사 한 번 받지 않고 수십 년을 그냥 견디는 분이 많습니다. 좋은 소식은 요즘은 도와드릴 방법과 치료법이 많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잠이 좋아지면 온몸의 건강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 더 또렷해지고 머리가 가벼워지고 몸이 덜 처집니다. 병원의 호흡기 내과나 이비인후과, 신경과 또는 수면을 다루는 곳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하룻밤 자면서 수면 상태를 살피는 간단한 검사도 있어서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오래도록 잠을 못 주무셨고 여러 방법을 써봐도 나아지지 않으셨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혼자 누워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 몸을 한번 살펴보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밤중에 깼을 때 가장 자주 권해드리는 것은 478 호흡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넷을 세는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을 세는 동안 숨을 잠시 멈추고, 8을 세는 동안 입으로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게 들이마실 필요도 없고 힘껏 내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잘하려고 애쓰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을 살살 달래는 부드럽고 느린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천천히 열리고 잠시 머금었다가 내쉴 때는 몸 안의 긴장을 침대 위로 흘려보내듯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우리가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너무 또렷하게 깨어 있을 때는 숨이 얕아집니다. 본인도 모르게 빨라지기도 합니다. 얕은 숨은 몸을 더 풀어지기 어렵게 만듭니다. 반대로 숨을 길게 들이면 폐가 충분히 쓰이고 몸은 지금 모든 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더 이상 긴장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심장도 굳이 급하게 뛸 이유가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 천천히 숨 쉬는 것이 심장 박동을 가라앉혀줍니다. 많은 분들이 가만히 누워 고르게 숨을 쉬면 심장 박동을 1분에 60번 안팎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몸 상태나 드시는 약, 평소 가지고 계신 질환에 따라 그만큼 내려가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혹시 60번까지 안 내려가도 걱정하지 마세요. 호흡을 무슨 시험처럼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지는 마세요. 처음보다 심장 박동이 10번에서 15번 정도만 느려져도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5번을 하셔도 좋고 10번을 하셔도 좋고 편안하시면 더 하셔도 좋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내 몸을 잠으로 살살 데려간다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숫자를 거꾸로 세면서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조금 엉뚱하시죠? 그런데 자려고 누우면 머릿속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됩니다. 눈을 감고 300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 번에 3씩 빼면서 거꾸로 세어갑니다. 300, 297, 294, 291 이렇게 천천히 이어가시면 됩니다. 왜 이게 다시 잠드는데 도움이 될까요? 우리 뇌에게 가볍게 붙잡고 있을 일거리 하나를 주기 때문입니다. 잠이 안 올 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몸이 아니라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머릿속이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마치 작게 틀어놓고 끄지 못한 라디오처럼 계속 돌아갑니다. 자식 걱정을 하고 돈 걱정을 하고 건강 걱정을 하고 내일 일을 떠올리고 오래전에 지나간 일까지 떠오릅니다. 다 잊은 줄 알았는데 한밤중에 불쑥 되살아납니다.
생각할수록 더 또렷해지고 생각을 멈추려 할수록 생각은 더 빨라집니다. 셋씩 빼며 거꾸로 세는 일은 하나, 둘, 셋 세는 것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괴롭힐 만큼 어렵지도 않습니다. 꼭 알맞게 빙빙 도는 걱정에서 마음을 살짝 떼어내줄 만큼입니다. 세다가 어디까지 셌는지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다시 300이나 가까운 숫자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목표는 숫자를 정확히 맞히는 게 아닙니다. 목표는 머리가 덜 떠돌고 걱정에 덜 붙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함께 해보시라고 자주 권합니다. 먼저 478 호흡을 10번쯤 하세요. 그래도 여전히 또렷하시면 300부터 3씩 빼며 거꾸로 세어보세요. 아주 천천히, 아주 가볍게 하세요. 잠을 이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몸이 제가 늘 다니던 쉼의 길로 다시 돌아가도록 그냥 살며시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다정하게 대해주면 스스로 쉴 자리를 잘 찾아갑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근육을 차례차례 풀어주는 것입니다. 말은 어렵게 들리지만 아주 쉽습니다. 몸의 한 부분씩 차례로 살짝 힘을 주었다가 다시 힘을 빼는 것입니다. 발끝에서 시작해서 머리까지 천천히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침대에 가만히 누운 채로 발부터 시작하세요. 발가락을 살짝 오므렸다가 5을 천천히 세는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스르륵 힘을 빼세요. 힘을 뺄 때 발이 긴장했을 때와 풀렸을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가만히 느껴보세요. 억지로 분석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차이를 느끼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는 종아리로 올라갑니다. 두 종아리에 살짝 힘을 주었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풀어줍니다. 이렇게 허벅지, 엉덩이, 배, 허리, 어깨, 팔, 손, 목, 얼굴, 그리고 이마까지 차례차례 이어갑니다. 매번 아주 살짝만 힘을 주세요. 세게 줄 필요 없습니다. 아프게 하실 필요도 없고 무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가 아프시거나 쥐가 나거나 불편한 곳이 있으면 그 부분은 건너뛰셔도 되고 더 살살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지금 어디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알아채고 그곳을 내 손으로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누우면 다 풀어졌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깨가 여전히 올라가 있고 턱이 꽉 물려 있고 이마가 찌푸려져 있고 손이 살짝 쥐어져 있고 배에 힘이 들어가 있고 허리가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종일 짊어지고 다니면서도 본인은 전혀 모르는 긴장입니다. 몸이 이렇게 굳어 있으면 깊이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한 부분씩 힘을 주었다 풀어주면 몸은 긴장과 이완의 차이를 또렷이 배웁니다. 그리고 몸이 풀어지면 뇌도 이제 다 괜찮다, 더 경계할 필요 없다,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 방법은 낮에 걱정이 많으신 분, 집안일이 많으신 분, 손주 돌보느라 바쁘신 분, 또는 속으로 늘 긴장을 안고 사시면서도 내색하지 않는 분께 특히 잘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온종일 애쓰고 참고 앞뒤를 미리 걱정하느라 마음 편할 새가 없습니다. 그러다 밤에 누워도 몸이 힘 빼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근육을 차례로 풀어주는 이 방법은 우리 몸에게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된다고 다정하게 일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세대가 자식 키우고 살림 꾸리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밤마다 내 몸을 좀 쉬게 해줄 차례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을 가장 가볍게 해드릴 이야기일 겁니다. 잠들지 않아도 쉬는 상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깊이 이완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아직 진짜로 잠든 것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건 꼭 기억해 두실만 합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방에 가만히 누워 휴대폰도 안 보고 밝은 불도 안 켜고 숨이 느리고 고르고 심장이 비교적 차분하고 몸이 풀어져 있다면 비록 곧바로 다시 잠들지 못해도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깊이 쉬는 시간이 1시간쯤 이어지면 우리 몸은 질 좋은 잠이 10분 정도에서 얻는 회복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잠들지 않고 쉬는 것이 진짜 잠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잠은 역시 잠이고 우리 몸은 제대로 된 잠을 꼭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면 누워서 한참 다시 못 잘 때 덜 당황하고 덜 무서워하고 자신을 덜 탓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밤중에 깨면 이렇게 속으로 되꼽니다. 망했다. 오늘 밤도 잠다 잤다. 내일 분명 피곤하겠다. 바로 그 두려움이 몸을 더 긴장시킵니다. 긴장할수록 더 못 자고 못 잘수록 더 무섭고 그렇게 빙빙 도는 굴레에 빠져 누워 있을수록 더 괴로워집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어두운 방에 가만히 누워 천천히 숨 쉬고 몸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지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당장 다시 못 자도 괜찮다. 나는 지금 쉬고 있고 내 몸은 회복되고 있고 잠이 꼭 지금 당장 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살며시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잠이 슬그머니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연습해 봅시다.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잘 자려면 사실은 낮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밤잠은 그날 하루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능한 한 햇빛을 보세요. 창문을 열고 잠깐 햇빛을 쬐거나 마당이나 동네를 가볍게 걸으셔도 좋습니다. 아침 햇빛은 우리 몸 안의 시계를 바르게 맞춰줍니다. 그래야 밤이 되면 잠을 부르는 물질이 제때 나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자료를 보면 아침에 빛을 충분히 본 사람일수록 밤에 더 깊이 잔다고 합니다. 둘째, 낮잠은 너무 길게 주무시지 마세요. 꼭 낮잠이 필요하시면 점심 무렵에 20-30분 정도만 짧게 주무세요. 오후 늦게 오래 주무시면 밤잠을 빼앗아 갑니다. 셋째, 늦은 오후나 저녁에는 진한 커피나 녹차 같은 것을 피하세요. 우리 또래가 되면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오후에 마신 한 잔이 한밤중까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저녁은 너무 늦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잠들기 직전에 배가 부르면 몸이 소화하느라 깊이 쉬지 못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쯤 전에 가볍게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부터는 집안의 불을 조금씩 어둡게 낮춰보세요. 밝은 거실에 있다가 갑자기 누우면 몸이 아직 낮은 줄 압니다. 조명을 천천히 낮추면 몸도 천천히 밤을 준비합니다. 여섯째, 침실은 가능한 한 어둡고 조용하고 서늘하게 하세요. 몸 안쪽 체온이 내려가야 잠이 잘 오는데 방이 너무 더우면 그 흐름을 방해합니다. 얇은 이불과 살짝 서늘한 방이 두꺼운 이불과 더운 방보다 깊은 잠에 더 좋습니다. 일곱째, 낮 동안 몸을 적당히 움직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 걷기, 가벼운 맨손 체조, 텃밭 가꾸기 같은 것이면 충분합니다. 낮에 몸을 알맞게 쓰면 밤에 더 깊이 잘 수 있습니다. 다만 잠들기 직전에 심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깨우니 피하세요. 마지막으로 머릿속 걱정이 밤까지 따라오지 않게 하는 작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녁 때 종이 한 장을 꺼내 내일 할 일이나 마음에 걸리는 일을 적어두세요. 머리로만 안고 있으면 그게 밤에 자꾸 떠오릅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어두면 뇌는 이건 적어뒀으니 잊어버려도 된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낮의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우리 밤잠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오늘부터 하나씩 해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밤중에 자주 겪는 마음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밤에 다시 못 자는 가장 큰 이유는 몸보다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눈을 감고 누우면 낮에는 바빠서 미뤄두었던 온갖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우리 자식은 잘 지내고 있을까? 우리 손주는 건강하게 크고 있을까? 우리 형편의 이번 달은 어떻게 꾸려갈까? 우리 몸은 앞으로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줄지어 떠오릅니다. 낮에는 우리가 애써 눌러두었던 걱정들이 조용한 밤이 되면 슬그머니 고개를 듭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우리 몸을 늘 뒤로 미뤘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끼니를 줄여가며 가족을 먹였습니다. 아파도 내색 한 번 못하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애써온 우리이기에
마음 한구석에는 다 풀지 못한 한과 걱정이 쌓여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한밤중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짊어지고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한밤중에 걱정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생각은 밀어낼수록 오히려 더 세게 돌아옵니다. 대신 이렇게 마음속으로 가만히 말해보세요. 지금은 깊은 밤이고 이 걱정은 내일 아침에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다. 지금 이 시간에 이 걱정을 붙잡고 있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니 지금은 내려놓고 내일 밝은 정신으로 다시 보자. 이렇게 마음에게 약속을 해주면 머릿속은 그 걱정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수원에 사시던 윤재호 어르신도 이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은행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라 숫자와 걱정이 몸에 배어 있으셨습니다. 밤에 깨면 자식들 일, 살림 걱정, 건강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새벽까지 뒤척이셨습니다. 그런데 걱정거리를 저녁에 미리 종이에 적어두고 한밤중에는 내일 다시 보자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되더니 몇 주가 지나자 한결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니 잠도 자연스럽게 돌아오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 연습을 해봅시다. 다음으로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워서 잠을 돕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께서 예부터 잘 쓰시던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손발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쯤 담그는 족욕을 해보세요. 대단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집에 있는 대야 하나와 따뜻한 물이면 충분합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몸 중심의 열이 손발 쪽으로 퍼지면서 오히려 몸 안쪽 체온은 살짝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체온이 내려가는 흐름이 우리를 잠으로 데려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도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부터 즐겨 드시던 대추차나 따뜻한 우유 한 잔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한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깰 수 있으니 잠들기 한참 전에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보조제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 부엌에 있는 것만으로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우리 몸을 잠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과 옛 어른들의 지혜 속에 이미 답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벼운 몸 풀기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가볍게 으쓱거리고 두 팔을 천천히 늘여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온종일 굳어있던 우리 몸을 살살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때도 숨을 천천히 쉬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몸이 낮에 긴장을 내려놓고 밤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방병원 자료를 보면 잠들기 전에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따뜻한 족욕이 우리 어르신들의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자리 환경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밤새 누워있는 그 자리가 편안해야 깊이 잘 수 있습니다. 먼저 베개를 살펴보세요.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꺾여 우리 목과 어깨가 불편해집니다. 너무 낮아도 좋지 않습니다. 누웠을 때 목이 자연스럽게 일자에 가깝도록 받쳐주는 높이가 좋습니다. 우리 몸에 맞는 베개 하나만 잘 골라도 밤잠이 한결 편해집니다. 이불은 너무 무겁거나 덥지 않게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 안쪽 체온이 살짝 내려가야 잠이 잘 옵니다. 방이 덥고 이불이 두꺼우면 그 흐름이 막힙니다. 살짝 서늘한 방에 얇은 이불이 더운 방에 두꺼운 이불보다 우리 잠에 더 좋습니다. 방의 소리도 살펴보세요.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소리, 바깥의 작은 소음도 잠이 얕아진 우리에게는 깰만한 자극이 됩니다. 거슬리는 소리가 있다면 줄여보시고 너무 조용한 것이 오히려 불편하시면 아주 낮고 일정한 소리를 곁에 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잠자리는 가능하면 잠자는 용도로만 쓰세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오래 보거나 걱정을 오래 하거나 텔레비전을 오래 보면 우리 뇌는 침대를 깨어있는 자리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막상 자려고 누워도 잠이 잘 안 옵니다. 반대로 잠자리를 오직 잠과 쉼의 자리로만 쓰면 우리 몸은 침대에 눕는 것만으로도 이제 잘 시간이라고 느낍니다. 이렇게 우리 잠자리 환경을 조금만 손봐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다시 잠드는 일이 쉬워집니다. 우리 모두 오늘 밤부터 하나씩 바꿔봅시다. 이제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래에서 아주 흔하게 오해하는 것들입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잠을 적게 자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이건 절반만 맞습니다.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잠의 총량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밤에 충분히 못 잤다면 우리 몸은 여전히 그만큼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니 나이 탓이라며 그냥 견디지 마시고 우리 잠을 잘 챙겨야 합니다. 둘째, 잠이 안 올 때 술 한 잔이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꼭 바로잡아야 할 오해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빨리 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술은 우리 잠을 얕게 만들고 새벽에 더 자주 깨게 합니다. 결국 우리 몸은 푹 쉬지 못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잠들기 전에 음주는 오히려 한밤중에 깨는 횟수를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잠을 위해서라면 우리 술잔은 잠시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셋째, 낮에 졸리면 무조건 길게 자두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밤에 못 잤다고 낮에 오래 자버리면 그날 밤잠을 또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밤에 또 못 자고 낮에 또 오래 자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낮에 짧은 쪽잠이지 긴 낮잠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믿어온 것들 가운데에는 오히려 우리 잠을 방해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회에 우리 함께 바로잡아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하나의 저녁 흐름으로 묶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이대로만 따라 하셔도 밤잠이 한결 좋아질 겁니다. 먼저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쯤 전에 가볍게 마칩니다. 그 다음 잠들기 2시간 전쯤부터는 우리 집안의 불을 조금씩 낮춥니다. 밝은 거실 대신 은은한 불빛 아래에서 하루를 천천히 마무리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쯤 마음에 걸리는 일이나 내일 할 일을 종이에 적어둡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걱정을 종이에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우리 손발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함께 풀어집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목과 어깨를 가볍게 풀어주고 숨을 천천히 고릅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불은 끄거나 아주 낮춥니다. 이렇게 우리 몸과 마음을 차근차근 가라앉히면 잠은 한결 부드럽게 찾아옵니다. 혹시 한밤중에 깨더라도 오늘 배운 대로 시계를 보지 않고 휴대폰을 잡지 않고 밝은 불을 켜지 않고 가만히 누워 478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흐름에 익숙해지면 밤은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이 편히 쉬는 고마운 시간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밤잠은 거창한 약이나 비싼 물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이해하고 우리 마음을 다독이고 우리 생활을 조금씩 다듬는 데서 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잘 잘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해온 작은 습관들이 그 힘을 가려왔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 작은 습관 하나씩만 바꿔가면 우리 잠은 분명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해나가 봅시다. 여기까지 오시면서 한 가지 더 마음에 새기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밤에 깨는 일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래가 되면 한밤중에 한두 번 깨는 것은 큰 흠이 아닙니다. 젊을 때처럼 한 번 누우면 아침까지 내리자는 몸은 이미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이 고장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밤의 작은 변화에 더 예민해졌을 뿐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마음에 두셔도 한밤중에 눈이 떠졌을 때 훨씬 덜 불안하실 겁니다. 불안이 줄면 잠은 더 잘 돌아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밤은 아무리 해도 다시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룻밤 설쳤다고 큰일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못 잤으니 큰일 났다고 자신을 몰아세우는 마음이 다음 밤까지 망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잘 안 풀리는 밤에는 잠과 싸우려 들지 마세요. 싸울수록 잠은 더 멀리 달아납니다. 그냥 몸을 쉬게 두고 숨을 천천히 쉬고 어둠이 제 할 일을 하도록 맡겨두세요. 여러분은 그저 잠이 돌아올 가장 좋은 자리만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몸에 가만히 맡기세요. 우리 몸은 다정하게 대해주면 제 쉴 자리를 잘 찾아갑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을 한 자리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밤에 깬 뒤에 하지 말아야 할 4가지입니다. 첫째, 시계를 보지 마세요.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이 계산을 시작하고 잠이 달아납니다. 둘째, 휴대폰을 잡지 마세요. 화면의 빛과 그 안의 소식이 뇌를 또렷하게 깨웁니다. 셋째, 정말 필요하지 않은데 습관처럼 화장실에 가지 마세요. 몸을 일으켜 걷는 동작이 심장을 깨웁니다. 넷째, 밝은 불을 켜지 마세요. 환한 빛은 몸에게 날이 밝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4가지만 조심하셔도 다시 잠드는 일이 한결 쉬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기 위한 방법도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478 호흡입니다. 넷을 세며 들이마시고 7을 세며 멈추고 8을 세며 천천히 내쉽니다. 둘째, 300부터 3씩 빼며 거꾸로 세는 것입니다. 머리를 빙빙 도는 걱정에서 떼어내줍니다. 셋째, 발끝부터 머리까지 한 부분씩 힘을 주었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몸의 숨은 긴장을 찾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래도 잠이 안 오면 잠들지 않아도 가만히 쉬는 것만으로도 몸은 회복된다는 사실을 떠올리세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한밤중이 훨씬 덜 두려워집니다. 또 낮 동안의 준비도 잊지 마세요. 아침에 햇빛 보기, 낮잠은 짧게, 오후 늦은 카페인 피하기, 저녁은 가볍고 이르게, 잠자리 전 조명 낮추기, 침실은 어둡고 서늘하게, 낮에 적당히 움직이기, 그리고 걱정은 종이에 적어두기입니다. 이 가운데 한두 가지만 골라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우리 밤잠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잠을 잘 챙기는 것은 단지 하룻밤 편히 자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잠이 좋아지면 낮이 또렷해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몸이 든든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주들과 더 오래 즐겁게 놀아줄 수 있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발로 다닐 수 있고 또래 사이에서도 건강하고 정정한 사람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모습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함께 한 걸음씩 시작해 봅시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밤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우리 같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돕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또 혹시 한밤중에 깬 뒤 다시 잠드는 데 도움이 되었던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오늘 밤도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어느 어머니, 어느 아버지, 어느 이웃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곁에 계신 가족이나 친구분께도 살며시 전해주세요. 오늘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를 위한 것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잠을 오래 설치시거나 자고 일어나도 늘 피곤하시거나 코골이가 심하시거나 낮에 지나치게 졸리시거나 평소 앓고 계신 질환이 있으시다면 꼭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우리 몸을 위해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부디 마음이 한결 가볍고 잠이 한결 편안하고 내일 아침은 한결 개운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